그래서 이제 모든 한글뿐만이 아니고 문화, 뭐 사회, 교육, 정치에서까지 모든 분야에 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걸 하셨는데,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 일선에서만 계시다가 이제 고정의 영어 선생님 역할을 제가 그거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교육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최초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교사라고 하자고요. 근대식 교사로서는 이분이 최초인 거예요. 1886년에 유경공원에 오셨는데, 말하자면 그전에는 조선이 세운 학교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가 배제학당이 1년 전에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학생 2명으로 시작해가지고, 배제학당이 1890년도 돼서야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대식 교사 1호가 바로 헐버트 박사인데, 단순히 근대식 교사가 아니라 학칙을 다 만들었어요. 토요일 날 쉬는 것도, 오후에 쉬는 것도 이분이 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근대 교육의 틀을 세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헐버트가 누구냐 그러면 어떤 사람 대부분이 90%가 선교사라고 그래요. 99%가 선교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분의 직업은 교사입니다. 교육자. 그렇죠. 교육자죠. 네. 조선의 근대 교육을 꽃피운 분인데, 개척한 분인데, 그걸 뭐 여러 말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조선 최초의 교사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 직업이. 왜냐? 유경공원에서 5년 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제학당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출판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담임도 하고, 하지만 배제학당의 선생으로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거기서 4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에서 3년 있었어요. 한성사범학교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전신이에요.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의 최초의 1900년에 세워져서 그 관립중학교인데, 거기 가서 또 6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서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직업적으로는 이분이 교사고, 또 그 다음에 한국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대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인필지 책을 만든 게 바로 자기가 한국인들을 깨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한국에는 지금 근대 서적이라는 거 없다. 전부 조선 사람들이 중국몽에 빠져버렸다. 중국의 이상에 함몰돼가지고 전혀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공부만 시킨다, 학교에서.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공원에서 그 제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물론 이완용이도 제자지만 이완용이는 다르게 이제 유명해졌지만은, 그래서 이분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 왜냐? 교육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실생활에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제 그래서 경기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조선인 1000몇 명의 공부에 미쳤으면 좋겠다. 교육의 열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조선의 살 길은 교육뿐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글, 교육의 완성이 평등사회이고 문명사회예요. 이걸 한자라는 벽을 벗어 던져야, 왜냐? 한자만 가르치니까 돈 있는 사람만 서당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집 아들만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지식이 짧은 평민들은 이 양반 사회로 진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벽을 벗어내는 일이 한글이다. 그래서 어떻든 이분을 교육자로서, 나는 어느 분이 교육자의 역할로서 많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교과서를 이분이 처음 만들고, 교과서 시스템, 자기가 15권을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만들었다고, 또 자기가 그걸 신문에 또 기고도 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교육자에서도 또 최초다. 또 최초의 하나를 말씀드려야 될 게, 이분이 한국사라는 책을 썼는데, The History of Korea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가 역사 하면은 지금 신채호 선생만 주로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제가 봐도 조선 상고사는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찾자라는 책이에요. 제가 봐도. 그건 뭐
훌륭한 책이죠. 예, 그런데 헐버트 박사는 외국인이지만 한국 역사를 해석을 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자주 역사관을 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채호도 물론 자주 역사관을 펴고 박은식, 신채호 전에 박은식 선생이 또 이제 역사학자잖아요. 박은식 선생도 그걸 했지만은 그 전에 헐버트 박사가 우리나라 최초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자주 역사관을 편 거예요. 나는 제발 이게 그의 역사관이 또 역사책이 우리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읽혀지기를 바라요. 그 한국사가 지금 그 미국 대사관에서 한국에 보내는 직원들을 할 적에 저 책이 아주 얼마 전까지도 저 책을 미국 사람들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유명한 책인데. 아, 미국에서 한국으로 대사관 직원 보낼 때 한국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자 그 책을 읽혀서 아. 왜냐면 한국으로 영어로 된 역사책이 그 전에 없었잖아요. 헐버트 박사가 유일하게 썼는데 이게 조선시대에는 조선을 쓸 수 없었잖아요, 역사에. 조선을 쓸 수 없으니까 한국 사람은 조선시대에 동국통감이 나왔어도 이게 고려시대까지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조선시대까지 역사책을 쓴 유일한 분이에요. 최초에. 그 헐버트 선생님 진짜 또 대단한 게 그 옛날 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다 공부를 했다는 단군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이 주 자료로 쓴 게 동사 강요라는 책인데 이 책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영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 책이. 그래 왜 그러냐? 이분이 서울에 있는 그때는 역사책을 함부로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화에 휘말리고 이래서 역사책에 대해서 함부로 그런데 이분은 몰래 비밀리에 한국 사람 역사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 책을 수집을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건 또 한자로 적혀 있어요. 한자로 적혀 있는 한자도 배워서 자기 어머니한테 집가자를 쓰면서 예, 이게 어머니 집같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이 한국 서적만 참고한 게 아니라 이분 책을 쓴 걸 보면은 폐수라는 한자 글자가 누가 대동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헐버트 박사 아니다, 그건 압록강이다. 자기가 이 한국사 쓸 적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동국통감이나 동사강요를 중심으로 썼지만은 자기가 여기서 다 봤다는 얘기죠. 썼지만은 중국 책하고 대조를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말하고 대동강을 폐수를 대동강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주장한 거는 연대별로 봐서 틀리다. 그러니까 그 심오함이 역사를 연구하는 심오함이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사람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교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 거잖아. 낮에는 그렇죠.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 그걸 다 하면서 밤에 자기 개인 이 연구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연구 양이 저는 진짜 보통 그 두뇌 갖고서는 못할 분량이더라고요. 그렇죠. 한국사 머릿말에 보면은요, 나는 이걸 15년 동안 연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출간이 1905년에 됐는데 실은 1900년에 완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1886년에 처음 조선에 왔어요. 그 뒤로부터 그러니까 한글 때문에 역사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보니까 한글이 너무 위대한 문자인 거예요. 그냥 모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글을 다 띄는데 영어 이 바람에 이 발음 변화 다 띄는 것보다 한글 다 띄는 게 더 쉽다라고 이 양반이 평가를 했어요. 영어 이가 발음이 단어보다 다 틀리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발음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한글 때문에 한글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한글이 만들어진 거를 최초로 학문적으로 규명한 분이 이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세종이란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그리스의 언어를 최초로 저는 그 카드머스라는 왕자가 있는데 카드머스보다 못지않은 인류사에 기여한 인물이 바로 세종대왕이라고 이 양반이 평가를 했어요.
우리 학자들이 제발 그 말 좀 인용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위대한 인물이야. 그러면서 세종대왕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역사에 심취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5년 동안 했는데 편지를 한번 제가 읽어봤더니 중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머니, 제가 왜 이 한국 역사책을 이렇게 쓰려고 작정을 했는지 요즘은 후회가 될 정도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몸이 죽을 뻔봤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고 할 것도 많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몸이 죽을 뻔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책을 종합역사 단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쓴 최초의 역사학자이며 근대 역사학자이며 그것도 자주적 역사관을 최초로 부르짖은 분이다. 그래서 모든 게 한국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인필지에도 기후를 비교하는데 한국에다 대고 기후를 도쿄가 더 덥다. 전부 한국 중심으로 비교를 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중심이거나 중국 중심이거나 뭐 미국 사람이니까 미국 중심이거나 이렇게. 그다음에 저 삼인필지의 위대성이 전부 도량형 단위를 조선 도량형 단위를 썼어요. 미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동서 남북이 3,000리죠. 동서가 몇 리입니까? 저 잘 모르죠. 저 삼인필지 조선편에 보면은 제 앞구절에 그게 나와요. 조선은 남북이 3,000리요. 동서가 600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600면 몇 킬로예요? 4km니까. 예, 240km잖아요. 제가 어느 보니까 어디에서 그런 건 몰라도 인천에서 저쪽에 여기까지 238km라고 나오더라고요. 뭐 어디는 좀 더 되기도 하고 더는데 정확히 600인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동서가 600리라는 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제 이분이 책에 대한 의무예요.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조선 사람들한테 책을 익혀야 되니까 조선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책을 써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저 책은 삼인필지는 한글로 써서 위대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조선인을 배려해서 조선인의 입장에서 책을 썼다라는 게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대통령을 여기는 한통령이라고 그랬더라고요. 한이 큰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프레지던트라고만 있었지 뭐 대통령이란 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통령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주지사는 관찰사라고 했어요. 그때는 관찰사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지사를 미국 주지사를 관찰사라고 써놨어요, 저기에다가. 그거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주지사도 4년 만에 뽑고 관찰사도 4년 만에 뽑고 한통령도 4년 만에 뽑는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한국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이 근본적으로 정신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에서 배워서 내가 책을 쓸 적에는 내 책을 읽는 독자들한테 유익해야 되고 그분들이 잘 소화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제가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거는 허버트 박사한테 많이 배웠죠. 저도 인생에서. 이분 때문에 도움된 게 너무너무 많죠. 이제 저도. 그래서 어떻든 역사학자라는 거 이제 그 뒤에 이제 패싱 오브 코리아도 그것도 역사 그렇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한 거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분의 한국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책을 그것도 500페이지 다 되는 책이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승려를 만나봤고 그다음에 어부를 만나봤고 죄수를 만나서 조선 곳곳을 다 직접 조사를 해서 이 책을 썼다. 여기에 사진이 60장인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예, 사진이. 그 사진 너무너무 소중한 책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 찍은 사진들이 세계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이분이 그때.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 가지고 사진 전시회도 한번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다 보고 연결이 좀 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이게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이제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분이다. 우리 역사에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이 내탕금이 저도 이 책에서 봤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받아야 되는데 하나의 역사학자이자 그 교육학자였던 이 헐버트 박사님이 큰 이제 그 밀사 특사라는 이제 그 정도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시는 이야기부터 이제 조금 저희가 들어봐야 되는데, 고종이 사실은 주변에 제가 봤을 때는 믿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자기 그 왕비도 이렇게 처참하게 시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자기가 막상 터놓고 의논해야 할 대신들이나 관료들까지 다 친일파가 대부분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 누구한테 그 마음을 터놓고 의논할 사람이 없었는데 유일하게 자기 좀 속 얘기를 하면서 터놓은 사람이 헐버트 박사님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오해를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고종과 헐버트는 어떤 관계였겠느냐? 처음부터.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헐버트 박사는 자기가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학교를 유경공원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추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왜 수업을 단축을 시키냐. 이제 단축을 시키자고 막 학생들이 반발하고 그러면 저 단축 뭐 얘기 나오고 안 된다. 또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거 있으면 자기가 고종한테 어떻게든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초기에는 그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했어요.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글로써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또 이제 아는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한국말을 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인들을 통해서 정식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예조, 2조가 있었는데 2조는 외국을 담당하는 이제 또 그 의무 아문이라고 또 이제 그 있었고 이제 이래서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종한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나름은 절차를 밟는다고 네, 예. 이제 그래서 어떻든 고종이 나중에라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정의에 대한 이분의 철학, 또 정의에 대한 철학뿐만이 아니라 그 철학을 실천에 옮기는 거. 저는 헐버트 박사를 연구하면서 가치관과 실천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실천을 하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처지를 생각해서 그냥 말만 뭐 이렇게 하지 나서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헐버트 박사 이분만은 정말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진리, 거기에 의한 가치관이 가장 잘 확립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에 그 도전을 당한다. 또 자기가 그 가치관에 의해서 침묵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분이 고종한테 이제 이렇게 그런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고종이 이제 외국인 선생이고 그러니까 설날, 추석날 선물도 하고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래서 아꼈는데 그것보다 하나 사건이 있어요. 고종이 근대화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한 분이다. 특히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종이
학생들을 경복궁에 불러다가 시험을 본 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헐버트 박사 기록에 의하면 매 학기 말에 그렇게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경복궁에서 시험을 보니까 헐버트 박사하고 이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조선 청년이 조선말로 이 얘기를 하니까 헐버트라는 분은 조선 사람들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종하고도 아주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민영환하고도 친분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민영환은 실질적으로 외국어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정확히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외국어도 했다고 그러고 헐버트 박사가 민영환의 지성을 높이 사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지만은 고종과 헐버트가 실제 정치 고문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고종도 아끼는 그 서양 청년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끼는 청년이었고 헐버트 박사도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집을 정부가 내달라니까 내주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정도로 고종한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내주기 싫지만 내준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정도로 고종 황제에 대해서 서로 신뢰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계였지 사실상의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정치 고문이었다. 뭐 이런 거는 나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신뢰하는 관계였다. 아까 표현이 신뢰하는 관계였는데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 사람을 사용을 했다. 그런 관계지 정치 자문을 한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헐버트 박사의 위대함은 거꾸로 자기가 하나도 의무가 없는 거예요.